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웃스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웃스쿨 직원은 아니고요. 아웃스쿨 사용자로 이제 3년하고 1개월을 꽉 채워서 아웃스쿨을 쓰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어, 저희 딸이 둘인데 아이들과 아웃스쿨을 쓰다 보니까 정말 아웃스쿨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저는 효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알려드리고 그런 일들을 3년하고 1개월간 해오다 보니 아웃스쿨 사용할 때 꿀팁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웃스쿨 어렵다, 아웃스쿨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시작된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말 그냥 아이들 키우고 영어를 정말 제대로 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한 엄마는 어떻게 아웃스쿨을 활용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다가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하면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같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아이가 둘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온 곳이 저희 집입니다. 저는 주택에 살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딸을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큰 딸이 태어날 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제가 원래는 디자인 리서치를 하던 직종에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 일을 하는 선배 엄마들을 봤더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일단 육아에 올인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전업맘이 된 지 10년, 만 10년이 지났죠. 그 시간들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를 어떻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1개월 아웃스쿨 유저 가족이고요. 엄마표 영어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다 돼가는 것 같고요. 큰 아이가 7살 때 시작을 했어요. 큰아이가 7살쯤 되면 이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애들이 2살, 3살 때 말문 트일 때 엄마표 영어를 시작합니다. 뭐 이런 글들이 많아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둘째를 보니까 저희 둘째가 3살 터울이라서 큰아이는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지금이 적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7세가 절대 늦지 않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절대 늦지 않다. 너무 늦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장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표 집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국영수 관련해서는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합니다. 뭐 제가 가르친다기보다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걸 먼저 해요. 아직 어리니까요. 저는 영감을 주는 공작소라는 블로그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느낌이 오시겠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공부 좋아하고 북클럽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국문서 읽기, 원서 읽기. 이거는 아이들 책 클럽이 아니라 엄마들 혹은 어른들과 함께하는 북클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참여한 엄마들이 아이들 북클럽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북클럽 중에 뭐 글을 쓰고 문제를 만들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읽기. 정말 순수하게 읽는 즐거움을 나누는 북클럽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영어 공부를 저도 좋아해서 디즈니 영화 대본 스터디라는 거를 모아서 하고 있고요. 엄마 중강의를 지금 2년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강의의 주제들은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이제 학습 습관이나 생활 습관 잡기 그런 관련된 강의 주제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중학생 과외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 향상은 맘먹으면 다 되는데 왜 어렵다고 하지? 라는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 외에는 가드닝, 니팅, 독서 등등을 약간 저 사람 왜 저렇게 심취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 영감을 주는 공작소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블로그에서는 제가 보민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바꿨고요. 보민대장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웃스쿨 수업 기록들을 오래 했어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2020년 7월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큰아이가. 그때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코비드 19인데 그게 2019년 연말에 시작돼서 2020년에 저희 나라 대구부터 해서 그 옛날 기억나시죠?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다 같이 집에 있으면서 아,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던 차에 정말 비밀스러운 정보로 아는 분으로부터 아,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소문내지 말고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끼리 듣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써보고 좋은 거는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하는 성격이어서 좀 알려주고 싶기도 했고, 더불어 그 당시에는 한국인 유저가 너무 없어서 좋은 수업이 많은 거는 리스트에 보이는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시간대, 새벽, 밤 이럴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유저가 많아지면 선생님들 중에 한국 아이들 듣기 편한 시간에 개설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무모했어요. 그때는 한국인 유저가 없으니까 내가 파일을 키워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정보를 막 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면 이걸 들을 것 같다. 모르니까 안 듣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리뷰를 계속 남기고 아웃스쿨 이렇게 쓰면 좋고요. 뭐 수업 미룰 땐 이렇게 하면 좋고요.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여서 코로나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는 수업 미룰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막 남기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아웃스쿨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막 대화를 자생적으로 나누기 시작을 한 게 첫 시기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1개월 동안 매주 수업을 평균 3, 4개를 듣는데 요즘은 수업을 5개, 6개를 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2개 혹은 3개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왜냐면 한 수업이 25분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큰아이만 일주일에 1개 정도씩 시작을 한 거고요. 이후로 많아져서 그 기간을 평균을 내면 한 주당 3, 4개 정도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꾸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 정보들은 아웃스쿨 카페에도 많고 제 블로그에도 있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앰베서더 분들이 활동하셔서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만큼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봄에 아웃스쿨 카페에서 아웃스쿨 코리아 측에서 이벤트를 한번 후기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2년 8개월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후기들이 이제 뽑혀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짧은 영상이거든요. 한번 분위기 환기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t's so cute. Yeah, there's a cute fox too. He counts. No, this Saturday. I'll be playing with my piano teacher. Yeah, it's sunny. It was 24 degrees. Oh, it was a little rainy. Oh, okay. So we had our umbrella. 네, 아주 짧게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지금 저희 아이는 아이고, 저 영상보다 몇 개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도 영어가 발전을 해요.
정말 어느 정도 말문이 트이고 편하게 말할 수 있고 나서는 정말 흡수력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더 잘하게 되었고, 이건 TMI인데 저희는 다음 주에 런던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웃스쿨을 통해서 영어가 이제 익숙해지면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영어를 쓰는 나라로 여행을 갈 거다. 열심히 하자. 근데 그 꿈을 저희가 다음 주에 실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좋은 건 런던으로 가는 걸 선생님들도 아시기 때문에 그 1대1 영어회화 선생님들이 런던에 관한 주제를 2달 동안 진행을 하시면서 뭐 그쪽 랜드마크나 음식, 문화 이런 걸 다 다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웃스쿨이랑 같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웃스쿨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2015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전에 에어비앤비나 구글 등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설립을 한 온라인 회사고요.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과 함께하는 국제학교의 환경, 그런 수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3년 동안 만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현지 아이들 포함한 그 외 지역에 사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만났고, 지금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듣고 있는 미국 현지 온라인 홈스쿨링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 원어민 교수진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전현직, 전직 혹은 현직 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각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 교수진이 진행하는 실시간 라이브 화상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업 주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주제가 있어서 영어라고 하면 엄마들이 먼저 떠올리는 파닉스 당연히 있고요. 파닉스부터 미국 교과과정 그리고 ESL, 스템은 약간 다학제적 네, 조인트 수업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 대학 입시 준비 그리고 북클럽, 아트, 발레, 코딩 취미 클래스 등등 정말 많은 수업이 있어서 지금 그게 매주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수업을 개설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14만 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 수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기에도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은 수업을 오래 하기도 하시지만 자기도 이제 책 읽어주는 스토리타임 수업을 2년 진행하시면 그 다음에 노래하는 수업으로 좀 바꾸기도 하시고 선생님들도 계속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방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1대1 수업이 있고 그룹 수업이 있어요. 그룹 수업은 8명까지 있는데 8명이 꽉 찬 수업도 있고 경험상 10명까지 있었던 수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렉스 수업이라고 이건 라이브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되어서 업로드해 주신 그 수업 자료들을 보고 시청을 한 후에 그 아웃스쿨에 보면 클래스룸이라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 가상의 공간. 거기에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숙제를 내고 피드백을 받고 하면 수업을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캠프 수업이라고 방학 때 있는 이제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원래 보통 주 1회 수업을 하는데 이런 수업들은 주 5회 매일 만나기 혹은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방학하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방학이 더 길지만 유치원 방학 2주다. 그럼 그 2주에 딱 맞춰서 엄마들이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정들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스케줄 수업 외에 모든 수업들은 다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참석을 못했을 때 돈이 날리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 관련된 답변을 나중에 뒤에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미리 이제 스케줄을 조절을 하시면 환불이나 결제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룹 수업들은 수업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만 1대1 수업들은 수업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른 시간으로. 그것도 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을 날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제가 안 쓰고 있겠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 세계에 능력 있는 교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수업을 등록을 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수업을 골라서 듣는 시스템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의 수강 신청 시스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웃스쿨의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지금 쭉 듣고 있고요. 먼저 수강은 만 3세부터 18세까지 수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아이까지 이제 등록을 시켜준 적이 있고요. 제가 과외하던 친구 영어 회화를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신청을 해봤고요. 우리나라에서 저에게
아웃스쿨 관련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유치원 7세, 6세, 7세 혹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까지가 제일 많았어요. 중학생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보통 솔직히 어학원을 가기 때문에 좀 질문이 덜 하고요. 그 밑에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만 3세부터 하지만 보통 한국 아이들은 5세에서 6세 정도에 많이 조인을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가족이 제일 좋아해요. 영어도 분야별로 있어서 파닉스 리딩, 라이팅, 스피킹, 문법, 영문학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스팀이라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수학, 과학, 공학, 코딩, 뭐 예술 수업 이런 게 다 조인되어서 수업이 구성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골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회사 다니던 그 옛날 시절에 제가 했던 주제가 교육이었어요. 그때 그 교육 수업에서 해외 유럽 사례 조사 직접 가서 하고 오고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 스팀이 거기서는 되게 화두였었거든요. 지금 아웃스쿨에도 그게 있고 골라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 성향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 성향에 따라 그룹 수업 바로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정말 명랑하고 밝은 아이들, 않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되게 소극적이라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지만 요만큼만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춰서 원데이로 이거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겠다. 딱 한 번만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매주 있는 수업이 아니라 그런 한 번만 있는 수업으로 맛보기 하실 수도 있고요. 학기제로 쭉 이번 학기에는 이 수업을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쭉 따라가 볼 수도 있고요. 캠프, 그룹 수업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등의 원어민 전현직 교사가 준비하는 수준 높은 수업, 이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필리핀 영어도 있고 사실 화상 영어는 싼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필리핀 선생님과 저도 지금 전화 영어를 따로 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을 이 수준이 낮아요가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어서 아이를 이렇게 싹 흡수시키는 그 능력이 탁월한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게 저는 정말 좋았고요. 왜냐면 아이들이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서 화면을 보고 집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노하우를 가진 선생님들이 찾으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이외에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다양한 국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도 다양한데 선생님들의 액센트도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영국인 선생님도 듣고 캐나다 선생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석박사 출신이나 전문가 리더가 이끄는 수업들 당연히 있고요. 전 세계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매력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소통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구사하는 영어도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뭐 유럽에 사는 저희가 지금 듣는 수업 중에 스페인 아이인데 영어를 쓰면서 수업에 들어온 아이는 정말 그 유럽식 영어를 구사하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수업 금액은 보통 10불부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은 8불짜리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8불, 9불부터 해서 1대1 수업은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1대1 수업들 중에 많이 비싼 거는 30분 수업에 30불 넘는 거, 30달러가 넘는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싼 수업들은 그만큼 더 많이 선생님들이 시간 투자하시고 더 어려운 것들을 배우는 걸 이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장점은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영어로 배운다.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영어만 배우면서 영어 잘해 못해를 나누는 게 저는 좀 싫었거든요. 한국말 가르칠 때 너 한국말 잘하니까 계속해. 한국말 이거 못하니까 고쳐. 이렇게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학교에 가서 글쓰기를 배우면 맞춤법을 배우고 하지만 그 전에 제잘제잘 거리면서는 한국말을 그냥 쓰면서 배우는 건데 저도 영어를 그거를 원해서 여기서 딱 그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한다. 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사용법 얘기를 할 거예요. 화면을 공유하면서 직접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 어떤 얘기를 할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입하고 친구 추천으로 가입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수업을 찾을 때 필터 활용하는 법,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업이 진짜 많거든요. 그 많은 수업 중에 편하게 찾는 거.
오늘 배우시면 좋겠고요. 수업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첫 수업 무료 체험. 아직 첫 수업 안 들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첫 수업에만 적용 가능한 쿠폰이 있어요. 안 쓰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4번, 5번, 6번은 이제 우리 아이의 클래스룸 들어가기. 클래스룸에 수업 자료가 올라오는데, 그 클래스룸을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디에 있는지, 어렵지 않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결제 내역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그리고 선생님께 메시지 보내는 거, 네, 이렇게 드리고, 수업 듣는 방법은 지금 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자, 이게 홈페이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윗부분이에요. 빨간색 있는 부분. 나중에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화면을 보기 전에 제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화면을 보면 더 아까 들었던 저거를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연결시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듣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잘 들을 수 있을,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도 있지만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엄마들 영어 울렁증보다는 아이들이 나은 경우가 많지만 아이들도 영어 책 듣기, 그다음에 뭐 영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 시간에 듣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담을 적게 주고 싶으시다면 듣기 위주의 수업, 그리기나 스토리타임이나 만들기 등의 활동이 있는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기 수업, 소셜라이징 뭐 이런 거 말고 뭔가 주제가 있고 그거를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는 걸 따라가는 수업을 하면 말을 안 해도 내가 진행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요. 이렇게 다 들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잘했어요 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업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아웃스쿨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정제돼서 배우려면 1대1 수업 하나 정도는 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줌 환경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 1대1 영어 회화 수업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에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저 선생님이 말한 것도 처음이고 막 긴장을 하는데 거기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1대1 수업으로 넘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 애는 뭐 괜찮아요. 늘 발랄하고요. 말 잘해요 하면 바로 처음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다만 1대1 수업이 그룹 수업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15불 제한에 있는 1대1 수업은 잘 없거든요. 첫 쿠폰으로 쓸 수 있는 수업. 그래서 그룹 수업도 해보시고 1대1 수업 천천히 적응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업 참여 이제 가능 나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산하실 때 이 수업은 5세부터 7세가 적합합니다. 뭐 7세부터 12세가 적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7세부터 12세는 우리가 느끼기에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의 차이도 있지만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우리 아이 영어가 조금 고민되신다면 만약 우리 아이가 7세이면 5세에서 7세 대상의 수업이 7세에서 10세 대상의 수업보다는 쉽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선택하기가 편해요. 저는 이제 큰아이는 영어를 이제 저보다 잘하게 돼서 처음에는 저희가 7세 때 5세, 7세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내용이 조금 유치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건 있고 참여하는 외국 아이들도 너무 복잡한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 아이들도 사춘기 다가와서 10세가 넘어가면 그 구사하는 문장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조금 감을 잡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애가 11세인데 10세 수업을 못 듣냐? 그렇진 않아요. 들을 수는 있는데 그 신청하실 때뭐 제한 나이하고 나이가 좀 안 맞는데 괜찮냐는 확인 메시지가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 좋아요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정말 칼같이 첫 수업 들으실 때는 평점이 4.8점 이상이신 분들을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이 평을 남기는 건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애가 너무 좋아해서 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남기고요. 반대로 보통 엄마들이 바쁘니까 웬만하면 평을 안 남기지만 이 선생님은 정말 별로다 싶을 때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평 중에 몇 명이 1.2점을 주면 이게 점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에 물론 그렇게 평했지만 나한테 좋은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첫 수업에는 모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높은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숫자가 누적이 되고 점수가 4.8, 4.9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첫 수업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리뷰를 한 번씩 보세요. 리뷰들도 한글로 번역돼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 평 중에 진짜 뭐 유튜브 영상만 틀어줍니다. 이런 선생님들도 가끔 계시기 때문에 미리 걸으시면 좋습니다. 첫 수업 할인받는 코드는 KROS15라고 있고요. 첫 수 결제 시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쿠폰이에요. 15불까지 할인되는 쿠폰입니다. 그래서 15불 미만 들으면 5불이 남았다.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서 첫 수업을 15불에 꽉 채우거나 뭐 20불짜리 들으면 제일 많이 할인 받는 거겠죠. 근데 뭐 5불 첫 수업이니까 5불 채우려고 내가 듣고 싶은 수업 10불인데 15불짜리 꼭 들어야 돼. 라기보다는 15불을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수업을 등록하고 나선 저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꼭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환율이 올라서 15불이면 2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친구 추천 코드로 가입을 하면 친구가 이제 가입할 때 예를 들면 제 친구 추천 코드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가입하자마자 20불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첫 수업이 20불이면 15불 할인받고 5불을 거기 적립 크레딧에서 차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총 35불의 혜택인데요. 35불 정도 혜택이면 10불짜리 수업을 3번 넘게 들으실 수 있는 금액이라서 저는 반드시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용 꿀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친구 초대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저를 타고 오신 고객, 이 사용자들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크레딧을 많이 쌓았어요. 그걸 저희 아이들 수업 때 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써보고 괜찮으시면 친구들, 동네 엄마들 이렇게 가입시켜 주시면 제가 20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20불이면 또 10불짜리 수업을 2주 듣게 되는 정말 꿀팁이거든요. 저는 이거가 제일 좋은 게 크레딧 적립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를 타고 10명까지 해서 200불 드립니다가 아니라 제한이 없어서 수십 명이 들어오면 그만큼의 비용을 다 받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 수업 조율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냐면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능한 시간들이 열어두시는데 1대1 회화 같은 경우에 수업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들도 워킹맘이 많아요. 저희들처럼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 경우에 내가 수업을 하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계신 선생님들도 계셔서 너무 수업 시간을 얼마 안 두고 오늘 오후 갑자기 등록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애를 맡길 데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많이 닫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은 궁금한데 수업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업이 어떤 요일이 가능하신지 문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45분 수업에 40불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우리 애가 45분 일단 집중 못할 것 같고 40불이 너무 비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아이가 어려서 그런데 30분으로 하고 조정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30분으로 24불 이렇게 줄여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애가 둘이면 40불씩 일주일에 2번 들으면 80불이고 그게 1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대1 수업을 2대1로 수업 조정이 가능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 아이가 막내가 1대1 수업을 하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선생님한테 우리 막내까지 챙겨서 2대1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오케이 하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1대1 수업 2명 하는 것보다 싸게 해서 해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많은 조정들이 정말 가능했어요. 이런 경우에 엄마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아웃스쿨 홈페이지가 한글화 되어 있긴 하지만 선생님과는 영어로 소통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저에게 물어보신 많은 엄마들에게 번역 꿀팁을 알려드리는데요. 번역을 하실 때 팝하고 파파고가 못하는 게 없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파파고로 쓰세요. 그럼 영어로 나오죠. 근데 그 영어로 나오는 것을 이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맞는 말인지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파파고에서 영어를 한글로 다시 번역하셔도 되지만 다른 툴들, 예를 들면 구글 번역기를 켜서 그 영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마지막 한글이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말과 뉘앙스가 비슷하다면 잘 번역된 문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영어는 쓸 수 있지만 내가 실수를 하거나 뭐 오타가 나거나 염려가 된다면 구글 더큐먼트 같은 거 띄우셔서 거기에 이제 영어로 영작하시면 오타나 문법 오류를 다 잡아주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세상이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챗 GPT 쓰시는 분들은 번역 사람보다 더 잘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내 영어가 너무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라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가 및 수업 취소 처리가 모두 가능한데요. 매주 듣는 정기 수업들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에 결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결제가 안 되려면 토요일까지 이제 구독 취소를 하시면 그 결제가 안 일어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정기 구독 수업은 결제 후에 내가 지금 결제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스케줄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24시간이 안 됐을 때 취소를 하면 다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일주일 이전에 수업 취소하시면 100% 환불이 되고요. 일주일 미만 남았을 때도 선생님에 따라서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전까지 환불하시면 환불해드립니다. 이렇게 써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선생님 메시지는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고, 환불도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렇다면 수업 시간 조정을 해보실 수 있어요. 수업 시간 조정 메시지를 보내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번역 그 툴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네이버와 구글로는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 두 개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됐다, 답답하다면 한국고객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말로 질문하시면 한국말로 답이 옵니다. 한국분이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제가 실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걸 잠깐 끄고요. 잠깐만요. 네. 자, 요것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아웃스쿨 코리아가 여러분 자랑스럽게도 아웃스쿨에서 유일하게 외국어로 번역된 사이트가 한국어 사이트예요. 한국인 엄마들이 영어 사이트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고 초창기에는 이것보다 더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텍스트가 많은 사이트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썼으니까. 근데 지금 정말 디자인도 예뻐지고 깔끔해지고 한글로도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로도 되고 언어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접속하면 보인 첫 화면이고요. 저기 위에 검색, 즐겨찾기, 내 스케줄, 그다음에 고객센터, 여기 내 프로필 보기. 요거만 마스터 하시면 사용법에 문제가 없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요 화면들이 우리 아이들이 듣는 수업이에요. 다가오는 수업이라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가장 가까운 수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희가 수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수요일 7시 반에 둘째 영어 1대1, 8시부터 첫째 영어 1대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 요 사이트, 여기 이제 프로필을 누르시면 계정 전환, 저희 딸 이름이 하임과 로아예요. 그래서 하임, 로아를 각각 누르실 수 있고요. 누르면 아이 사이트로 갑니다. 그죠? 그럼 아이들이 듣는 수업 이렇게 두 개가 떠요. 근데, 엑스트라 리드 듣고 계시군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이 사이트에서 엄마로 다시 와야 결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되게 귀엽게 엄마를 다시 누르면요. 여기서 6, 5, 30 이걸 써야 돼요. 이거를 구구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구구단 해서 맞추면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영어로 갔다 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어 사이트에 떴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 네, 여기에서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꿉니다. 그럼 한국어 사이트로 또 오거든요. 네, 한국어 사이트. 사실 저는 아웃스쿨 뒤에 KO만 붙이면 한글이 접속이 돼서요. 사실은 그렇게 씁니다. 한글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게 영어 기반 사이트인데 전체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한글로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되게 많은 부분이 한글화 됐어요. 근데 모든 수업은 선생님 영어로 하시고 수업도 영어로 되기 때문에 수업 페이지들은 다 영어로 아직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엄마들은 한글 페이지 넘어오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친구 추천하기를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20불 주고받는 이게 링크예요.
링크를 복사하셔서 자기 블로그, 뭐 인스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제 주변엔 아웃스쿨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쓰신 분들 대부분 다 좋아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제일 좋은 건 라이드를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밥 먹고, 밥을 막 먹은 다음에 8시 수업 들어가 하면 여기 걸어와서 이 자리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엄마의 노동력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래서 요 추천 링크를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보냈던 메시지들이 쭉 있어요. 영어로 가득 들어가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피드백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업 피드백 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매주 어제도 수업이 하나 끝나서 들어온 거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선생님도 있고 안 드리는 선생님도 있는데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즐겨찾기가 여기 있어요. 즐겨찾기는 여기 위에도 있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즐겨찾기 해두지만 아이들도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막 등록을 해둬요. 대신에 아이들은 수업이 가능한 시간이 있는지 아닌지는 체크를 못하고 그냥 수업 재밌어 보이면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즐겨찾기 해두시면 그 많은 수업들 중에 너무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수업도 즐겨찾기 할 수 있지만 선생님도 즐겨찾기 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선생님이 이렇게 몇 분 있어요. 관심 있는 선생님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맞는 시간이 없지만 이 선생님 너무 좋았다. 선생님들 중에 정말 인성도 좋으시고 인품 좋으시고 아이들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하시고 정말 발음도 정확하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휴가들 가시고 일정 바뀌기 때문에 수업이 무한정 계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수업 선생님 좋으시면 이렇게 팔로잉 해두시면 선생님 나중에 새 수업 이제 개설하시면 메일로도 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언어 및 지역이 중요해요. 언어 및 지역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지역 설정 업데이트. 아까 언어는 제가 보여드렸듯이 English하고 한국어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통화가 저는 USD로 되어 있는데 쭉 있고 중간에 코리안 리퍼블릭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가 어, 미국 회사기 때문에 달러가 원화고요. 원화로 결제하는 게 카드 결제할 때 약간 엑스트라 나가는 수수료가 없다. 그래서 원화로 결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해외 결제를 차단해 두시고 한국 돈으로만 결제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카드 문제가 아니고 그 설정된 카드가 해외 결제되는 카드로요. USD를 하시면 USD로 되시고요. 이거를 제가 한국 돈으로 바꾸면 바로 한국 돈으로 바뀌어서 결제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지금 저희가 접속한 게 한국이면 다 서울로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가끔 외국에 사는 한국인 가족인데 아이에게 한국어 수업을 듣게 하고 싶다. 혹은 사실 여기에는 제2 외국어 스페인어 수업이 많아요. 미국 아이들이 스페인어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학교에서. 저희가 영어 배우듯이. 그래서 스페인어 수업들이 많아서 외국에 사는 한국인 가족인데 아이가 스페인어 교사를 찾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시간을 이제 서울 시간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지역을 바꾸시면 되는데 그분도 사실 미국에서 접속하시면 당연히 그 현지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거예요. 불안하시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서울로 되어 있으면 이제 아이고 제가 실수로 평양을 눌렀네요. 잠깐만요. 네, 서울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부터 보이는 모든 수업들은 다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은 오늘 오후 7시 30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줄을 봅니다. 여기 스케줄이랑 여기 위 상단에 있는 스케줄이랑 같은 거예요. 스케줄 일단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스케줄 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올 수업들이 달려 있고요. 그 외에는 수업별로도 볼 수 있고요. 쭉 8월에 있는 수업들 주차로 줄이 꺼져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주로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일별로 이렇게 밑에 이제 붙어 있어요. 겹쳐 있죠. 이렇게 겹쳐 있는 건 애가 둘이라서 한 명은 파란색, 한 명은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애가 둘이면 공간이 2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 명은 여기서 듣고 한 명은 어제 다락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업 원래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여행 때문에 좀 조정하다 보니까 겹치는 시간이 생겼어요, 어제. 이렇게 2개를 듣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로 바꿔볼게요. 월로 바꾸면 이렇게 수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제가 3개, 4개 수업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있고, 지금 뭐 지난 제가 이거 보면서 쭉 보면 계속 있거든요. 2020 몇 년까지 계속 있어서 이 지속함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들어왔고 저도 몰랐는데 이런 세미나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수업, 그러니까 제 수업이 아니죠. 저희 아이들 수업 리스트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꾸준히 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는 정말 듣기만 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고 저희 큰아이는 요즘 올해 들어서 난 아웃스쿨 수업은 다 좋아. 다 듣고 다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 솔직히 시간에 제한이 있죠. 몇 시간씩 들을 수 없고 비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뭐 엄청 부유한 지금 다 듣게 하겠지만 수업이 누적이 되면 되게 돈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 좋은 수업으로 구성을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스케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내역. 여기는 자, 이 부분에서는 크레딧 창고, 제가 쌓여있는 크레딧인 거예요. 이 크레딧 창고가 왜 이렇게 많냐면, 남들이 주는 크레딧, 그러니까 가입해서 주는 크레딧도 분명 있지만, 가끔 아웃스쿨에서 행사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한 게, 500불을 결제하면, 네, 500불로 하면, 50불 더 주고 뭐 이런 식의 얼마 더 주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 결제했더니 많이 쌓인 거예요. 저는 어차피 들을 거라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놓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10%, 20, 15% 이렇게 할인받는 느낌이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77불 결제되고 85불 결제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트는 또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업들 들으면 77불, 80 몇 불 이렇게 일주일에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80불이라고 해도 8, 4, 32, 320불인데 환율 따지면 4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500불씩 결제를 해도 한 달, 두 달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해둡니다. 알토랑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 수업 한 개라 더 듣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글로 바꿔야, 네. 자, 한글로 되어 있는데, 다시 가서, 자, 선생님 메뉴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 외에 기프트 카드 보면 사실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친구한테 기프트 카드를 보낼 수 있어. 내가 살 수도 있고.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프로필 설정은 가서 이제 우리의 프로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나이, 이름, 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중에 자기 사이트 자기 들어가셔서 보세요. 보시면 되고요. 고객센터 중요해요. 고객센터가 고객센터를 못 찾았습니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안타까워요. 고객센터가 생기고 저도 정말 좋아했는데 여기 위에 고객센터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한국말로 쭉 뜨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게 밑에 이렇게 영어가 나와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이제 누르면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하면 영어나 한국어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인 담당자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저는 고객센터가 이렇게 응대가 답답한 걸 되게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근데 정말 저는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소개 첫 수업 준비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여기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도움말도 여기 뭐 쭉쭉 아웃스쿨에 대하여 수업 선택, 계정 어쩌고 다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메시지들은 이제 여기 SK라는 분이 쭉 올리고 계시는데 저 담당자님께서 앞으로 하는 이벤트들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이벤트들에 이제 참여를 하면 저 아까 그 알토란 같은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불 받는 뭐 행사, 10불 받는 행사면 정말 수업 한두 개의 금액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러면 수업 찾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검색을 누르셔야 돼요. 검색. 자, 그러면 무수한 수업들이 있는데 일단 필터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이, 주제, 요일, 시간, 날짜, 수강료가 필터예요. 초기화가 있고요. 일단 초기화를 할게요. 그럼 다 꺼졌죠. 자, 여기에서
오늘 나이가 3세부터 18세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희는 이제 7세라서 10세라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두고 쓰는데, 아이 나이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나이가 안 맞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10살인데, 영어가 아직 좀 서툰 것 같다. 그래서 8세, 9세가 들어가는 수업도 보고 싶다. 그럼 여기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7세, 만약 10세를 하면, 그 다음에 주제를 선택을 해요. 저희는 주로 예술을 많이 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근데 그 외에 영어나 뭐 예술, 주변에 코딩도 많이 하시고요. 제 주변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골라볼게요. 이렇게 보고 요일 시간도 눌러보시면 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고 주중 주말 다 이제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도 고를 수 있어. 다 됩니다. 그래서 다 눌러보시면 되고요. 시간 선택을 해야 가능한 시간대만 딱 나와서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저는, 아이고, 컴퓨터가 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건 못하고요. 이렇게 2시부터 9시를 많이 해요. 제가 주로 그때 듣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특별 수업을 준비할 때는 오전부터 오후 이렇게 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조정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조정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뒤로도 갑니다. 10시까지. 근데 실제 개설되는 수업은 11시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는 친구들이 10시 반 수업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날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업, 오늘부터 14일 동안 하는 수업, 뭐 가을에 있는 수업 다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필터로 날짜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사실 경험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수강료 중요하죠, 수강료. 수강료는 10불보다 작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뭘 찾아볼까요? 리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리딩짜리 7불부터 7불, 9불, 10불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요일 시간을 제가 빼놓고 했는데 4세부터 7세까지 가능하고 30분 수업인데 목요일 오후 8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죠? 네, 초급 독서 단어 가족을 만나다. 읽기 배우기. 이게 이제 한글, 선생님은 영어로 올리셨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원어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요 사이트를 언어로 바꾸면, 아이고, 원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제목 번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서 저는 이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beginner reading, 그래서 meet the word family, 단어 가족들을 만나서 읽기를 배우는 아이들인 거죠. 다시 한글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면요. 자, 여기서 수업 일정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보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이쁘지 않았었는데, 예뻐졌어요. 그래서 수업을 보시면, 오늘이 수요일이죠. 오늘 밤 10시에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7살짜리 10시 수업 듣기는 쉽지 않죠. 목요일 오후 8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20회의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수업을 계획을 하실 때, 나 요때 휴가를 갈 거야 하고 휴가를 빼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그때 수업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10월에 휴가를 가고 싶다면 10월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 상관없고 선생님 수업 안 하시면 그때 뭐 환불을 처리하든지, 선생님 수업 안 하시면 결제가 안 일어납니다만 그때 맞춰서 다른 수업이 듣고 싶으면 그때 적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둔 자리가 5석, 7석인 거예요. 제한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자리 남았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네. 이러면 우리 애가 이제 등록을 하면 풀로 끝나는 거예요. 솔드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독을 눌러보면요. 이렇게 뜹니다. 4세부터 7세니까 저희 애가 7살이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세요. 마지막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듣고 싶으면 여기서 프로모션 코드를 아까 KROS 15였거든요. 이렇게 쓰면 적용 누르면 되는데 저는 첫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떠요. 근데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저기에 넣으면 15불이 차감이 되면서 뜹니다. 그리고 네, 취소할게요. 여기는 크레딧에 보면 제가 크레딧 있는 걸로 7불이 차감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하지 말고 다른 분들 리퍼럴 코드를 타고 추천인 코드를 타고 가입하시면 바로 20불이 생겨서 여기 20불이 또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코드를 까먹으시면 어쨌든 무료인데 프로모션 코드를 쓸 수가 없는 거여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가 만약에 10살짜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교사가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세부터 7세인데 10세면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등록은 가능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수업과 겹칠 가능성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착각해서 결정하지 않게 워닝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걸 결제를 만약에 했다고 해도 환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클래스룸 들어가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줄을 볼게요. 그럼 이게 우리 아이 글이고요. 아까 반갑다고 했던 같이 수업 듣는 친구가 있는 수업 가볼게요. 엑스트라 리드. 이게 되게 유명한 수업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메간이신데 메간 선생님이 한국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네, 대만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랬고요. 저도 한국의 아웃스쿨 유저들이 그 수업 후기를 여기저기 남기잖아요. 블로그에도 남기고 아웃스쿨 네이버 카페에도 남기시는데 그거를 보고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휴가철에 수업을 안 하세요. 학기 중에만 수업을 하시고 휴가철에 쉬시고 다시 수업을 개설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간 수업이고요. 이렇게 위에 진행 중이라고 뜹니다. 진행 중.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글로 번역돼서 구독 중지 변경, 일시 중지 다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구독 일시 중지가 필요해요. 근데 구독 일시 중지는 뭐냐면 수업을 듣고는 싶은데 한 1주, 2주 수업을 여행을 가서 못 들을 때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 이제 수업 그만 듣고 싶어 할 때 구독 중지를 누르면 구독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결제가 안 되고 더 이상 뭐 녹화 영상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정들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유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유가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냥 내가 수업을 취소하면 선생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내가 이유를 쓰자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설명하기가. 내가 왜 수업을 그만두는지가. 그래서 너무 예의 바른 한국인 학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고르시고 구독 중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인기가 많은 수업인 경우에는 구독 중지를 그냥 하시면 나중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학교 수강 신청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독 일시 중지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확보할 수 없으며, 네. 그러니까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어사인을 하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 수업 자리 확보 불가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요때 그리고 다음 주는 수업을 없다고 하셨어요. 예정된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요거만 골라서 구독 일시 중지를 하면 9월 11일에 결제가 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주간 일시 중지를 누르면 일시 중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수업에 들어갈 수 있죠.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영어로만 보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수업 전에 그 수업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거 수업 자료를 이제 읽기 수업이라서 읽기 자료를 이틀 전 정도에 올려주시거든요. 이게 어제 올라왔어요. 22일 날. 수업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자료를 올리시는 거 어디서 볼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그 여기 클래스룸에 있습니다. 바꿔서 다시 이제 가보면 이제 저희 딸 아이 계정으로 가보면요. 아이고. 요 아이 수업에 이렇게 있고요. 저희 막내 수업에도 가보면 제시보드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 여기 그림 그리는 수업이거든요. 아까 그 앞에 짧은 리뷰 영상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올라오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업을 못합니다. 뭐 어디를 갑니다.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인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만약에 예정되지 않은 시간에 회의를 소집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미리 워닝을 주시고 수업을 이제 그 주는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조정을 선생님이 하자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아웃스쿨 사용법들은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구구단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도 거의 지금 준비한 시간이 돼가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한글로 보시면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있나 한 번만 확인을 해보고요. 저 여기 위에 누르셔가지고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해 봤더니 중학생 북클럽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검색을 해보고 갈게요. 자, 여기 검색을 누르고요. 중학생이니까 나이가 12, 3, 4, 5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대충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주제는 일단 안 쓸게요. 왜냐면 위에 북클럽으로 검색을 할 거거든요. 요것만 일단 해볼게요. 북클럽. 검색을 일단 영어로 북클럽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뉴베리 다들 아시죠? 뉴베리 소설. 그 중학년부터 3, 4학년부터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토론 기반 북클럽이에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토론 기반 북클럽이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 북클럽은 그림 그리기 수업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수업은 새벽 1시는 못 듣잖아요. 근데 목요일 오후 7시 45분.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을 하실 때 여기 보면 선생님 리뷰는 538건에 만점이에요. 근데 레몬스 에이드 러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개인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는 그룹에서 하시는 수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업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수업은 3명밖에 없어서 가르친 사람 여기 나오거든요. 크리스틴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은 3명밖에 없는데 가득 찼어요. 괜찮은 수업인가 봐요. 이런 건 대기했다가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2자리 남고 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시간에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이 원하는 시간에 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듣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초등 고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수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사용자라서 내가 요런 때 한국 아이들 잘 듣는 수업 시간대 하고 싶은데 수업 개설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뭐 이런 거를 질문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시면 한국고객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런 수업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대신 요청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시는 경제활동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설적인 피드백들은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게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자, 실제 수업을 들은 사용자들의 수업 리뷰, 추천 등의 정보를 만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가능하고요. 여기 카카오톡으로 이제 한국말로 실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스쿨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열심히 듣는 저랑 비슷하게 오래 들으신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분들 대부분 1년, 2년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올려놓은 이 수업 정말 좋아요. 이런 수업들 보시고 같이 신청하시면 좋아요. 가끔 수업 때 한국 아이가 너무 많은 게 좀 염려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아이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데 나 혼자 한국인이고 다 이제 저기 이제 북미권 영어 모국어인 아이들이라면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어색한 표현으로 말을 해도 한국인 아이들이 많으면 맞아 나도 그래. 예를 들면 뭐 봄에 소풍 가는 얘기라든지 뭐 애들 뭐 나이가 좀 들면 학원 시험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뭐 했니 했을 때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날씨가 비슷하잖아요. 뭐 태풍이 왔는데 이번 주에 타이푼 때문에 힘들었어요 얘기하면 대충 얘기해도 한국 애들이 맞아 나도 그랬어 여기도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외국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주눅드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를 우리 애가 많이 듣게 하는 게 많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정보 교환하시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시고 저는 경험상 한국 아이들이 많아졌을 때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이건 뭔지 예를 들면 찹스틱 같은 거 젓가락 이런 거 한국말이 뭔지 물어보시고 그럼 아이들이 또 가르쳐 주면서 경험 쌓고 이런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 아웃스쿨 코리아 이제 블로그도 있거든요. 아웃스쿨 코리아 치시면은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어서 네이버 그러니까 블로그보다 인스타 쓰시는 분들은 그거 팔로우 하시면 좋은 그 이벤트들 아까 제가 알토란 같은 적립금이라 말씀드렸죠. 그 적립금 쌓는 방법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설명은 대충 정리가 됐고요. Q&A 중에 제가 미리 내신 것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미리 다 보고 내용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아, 저거 궁금했는데, 이거 궁금했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자주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들을 따로 3개를 정리했습니다. 요 3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화면 공유를 끝나고 Q&A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 알아들을까요? 이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매우 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 저는 이제 40 전후 요런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안 배웠어요. 유치원 때 영어? 그런 거 안 했어요. 그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도 되게 시골 출신이라 영어를 정말 중학교 때 배운 건 거짓말이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 엄마가 좀 공부를 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 그림책을 집에서 읽고요. 엄마가 영어 발음이 안 돼서 못 읽어주겠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세이펜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게다가 뭐 온라인 영어를 보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 유치원 아니더라도 일반 유치원,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 노출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듣는 거에 그렇게 반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하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수업이 너무 말을 안 해서 애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영어가 싫어서 말을 안 한다기보다 낯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큰아이는 2020년 코로나 때 입학했던 세대예요. 그래서 첫 수업을 줌 같은 걸로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7살 이럴 때는 그냥 한글로 줌을 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적응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첫 수업부터 아까 앞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적응의 시간이나 강도 같은 거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애 성향이 너무 괜찮다고 해야 되나? 성향이 너무 활발해서 그냥 브로큰 잉글리시를 막 할 수 있는 성격의 아이가 분명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걱정 없이 그냥 밀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아이들은 엄마가 좀 보좌해 주시면서 하면 돼요. 그럴 때 써먹는 게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우리 아이가 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옆에서 좀 보좌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걸 이제 번역기 통해서 보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메시지 드린 선생님들 정말 많으신데 단 한 명도 안 돼요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엄마가 영어를 못해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선생님과 영어 대화로 소통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 말하고 듣기가 좀 부담스럽지 적혀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잖아요.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적혀 있는 거는 좀 마음이 편한데 듣는 게 불안하잖아요. 너무 말하는 게 더 불안하고. 그래서 말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메시지 하기 기능을 쓰면 좋은데 쓰면서 정말 그 아웃스쿨 진가를 맛볼 수 있죠.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기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웃스쿨만 하면 영어 학원 안 가도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서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학원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웃스쿨을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안 보내면서 아웃스쿨을 하고 있지만
보내면서 아웃스쿨 쓰시는 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만약에 보낸다고 해도 저는 항상 집에서 충분히 영어 노트랑 등을 만들어 주셔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학원, 일반 영어 학원 다니고 그리고 고퀄리티 회화 수업을 좀 한다. 이렇게 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베스트는 사실 일반 영어 학원 간다면 가시고 그다음에 아웃스쿨로는 영어를 실제로 쓰는 거, 영어를 쓰면서 이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배웠던 영어를 실제로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의 끝입니다. 잠깐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큰아이가 4학년인데 영장문 수업을 내년부터 들으려고 지금 서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완전 좀 고학년이라면 17, 12, 13 정도, 13 중학생 나이긴 한데, 그래서 영어를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수업들이 쭉 있는데, 보세요. 개인 장문, 이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르면 체크되는 거거든요. 저장한 수업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검색을 하셔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도 저는 정말 정보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진짜 듣고 싶은 최근의 수업인데 수수께끼미 브레인 티저 이런 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퀴즈 내고 맞추고 하면서 영어를 쓰는 건데 그래서 영어가 기본적인 생활 영어 Hello, hi, how are you? 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What did you do today?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 필리핀 영어 같은 거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정말 다른 걸 묘사하려고 머리를 쓰게 하는 작업들이 전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아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8시, 7시. 근데 못 듣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영어 개인과외. 이 선생님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다고 말하면 다 솔드아웃 될까 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지인에게 추천했고 여러 명이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고 했거든요. 그런 수업도 있고 이것은 저희 아이들이 해놓은 것 같아요. Let's play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파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등록해놓은 수업. 네. 독해력 탐색. 그래서 북클럽, 라이팅 클럽으로 쓰시면 되고요. 요 수업도 제가 해놨는데 시간이 겹쳐서 못 듣고 있어요. 단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수업이 정말 좋다고. 그래서 제가 하트 눌러놨잖아요. 그래서 10분에 30분인데 초등 1, 2, 3, 4학년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1, 2, 3, 4학년? 그 정도 어휘를 배우는 건데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독서 클럽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둡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리드가 아까 저희 큰아이는 요 수업 말고 더 나이 든 아이들 수업을 듣고 있는데 7, 8세 수업도 좋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시면 한국 아이들 많이 듣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유명한 매직 트리 하우스 북클럽도 있고요. 북클럽 정말 많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쓰기는 그렇게 해서 아까 검색으로 찾아가셔서 글쓰기를 하고 시간이 잘 맞고 피드백을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수업이 너무 많아서 이 선생님 좋습니다, 저 선생님 좋습니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 다른 일단은 너무 정말 흔하게 많이 쓰는 건데 일희일비 하면 안 되는 게 영어예요. 일희일비 할 수 없고 일단 수업을 아이가 싫다고 안 하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업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재밌어하고 이거 재밌어. 선생님이랑 하면 즐거워. 라면 당연히 오케이고요. 수업 효과는 언어기 때문에 당장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있어 봐야 우리 애가 익숙해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수업 때. 아까 제가 그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들었던 수업을 가볼게요. 이게 어제 들었던 수업이고요. 여기 보면 라이브 미팅으로 갈 수 있고 수업이 쭉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에 메시지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라이브 미팅 이 버튼을 눌러서 수업을 참여하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 지나간 수업 있죠. 어제 수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제 수업은 뷰 리코딩이 있어요. 이제 전체 수업이 다 녹화가 되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알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의견을 올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의 지적재산권도 있지만 참여한 아이들의 초상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선생님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Can you 수업을 connect to your face real quick?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Apologize. How was your week?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내용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엄마 수업 들어오지 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도 조금 불편해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 울렁증이란 말을 전 되게 싫어하는데 외국어로 쓰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가면 막 다들 나가, 엄마가 들어오면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수업 효과만 생각하면 나가 있는 게 좋은데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뷰 리코딩을 보시면 좋아요.